안녕하세요.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국방 논평 꼭지입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으로 만들기도 했는데 저희가 세종대왕급 구축함 배치 1의 세척이 있고 지금 배치 2 첫 번째 함을 이제 건조를 시작했죠. 그래서 24년경에 아마 인도가 될 예정인데 그게 이제 관련된 기사가 나올 때 보면은 스펙상으로 세종대왕 배치 2가 배치 1에 비해서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수직 발사대라고 있잖아요. 이제 군용 함정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 기초 단위를 가장 최소 단위를 셀이라고 하는데 한 셀에 보통 한 발의 미사일이 들어가지요. 그 셀의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기자들이 물은 것 같아요. 셀의 숫자가 줄어들었네요. 배 크기는 사실 살짝 커졌는데, 그러니까 군에서는 셀의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사실 공격력은 더 강화됐다. 이런 좀 애매한 답변을 좀 내려온 바가 있어요. 오늘은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미사일의 군용 함정에서 미사일을 어떻게 발사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그것은 그 초기에 군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때 쓰던 그 방식입니다. 이게 매달고 쏘죠. 그리고 한 발 발사하고 나면 그 다음 발을 선체에서 뽑아서 올려서 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한꺼번에 많은 숫자를 동시에 발사할 수가 없다. 두 번째, 한 발이 고장이 나면 다음 거를 꺼내서 쏠 수가 없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소위 말하는 수직 발사관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 뭐 서양이든 서방이든 러시아든 전 세계 모든 군용 함정에 있어서 거의 표준 형태죠. 그 중에 MK41이라는 것은 서방권, 즉 미국이 개발한 수직 발사관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서방권 거의 전체가 다 쓰고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에서 개발된 이제 시스템을 제외하고는 거의 통일된 형태라고 보고 저희 나라에서도 이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대공 미사일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제 대공 미사일 현재 쓰고 있는 것이 SM2라고 하죠. SM2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미국제 수직 발사관 MK41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MK41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이제 좋은 영상 자료를 제가 좀 발견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MK41은 8셀이 하나의 단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개 세트를. 보시면 8개가 들어있죠. 수직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미사일의 함정의 본체에 들어가는 형태이고요. 각각의 셀에는 캐니스트라고 보이는 가운데 그림에 있죠. 보라색으로 표시된 캐니스트라고 내부에 하나의 싸개가 있습니다. 미사일은 그 싸개에 준비되어 있다가 그 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그래서 셀, 캐니스터, 세터 이런 개념입니다. MK41 서방권의 표준적인 수직 발사관은 8개 셀이 한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8개 셀이 왜 한 세트를 구성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나오네요. 예. 왜냐하면 미사일을 발사할 때 서방권의 미사일은 대부분 핫 론칭입니다. 밑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제에 불이 붙어서 올라가죠. 강력한 화염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 화염을 한 개의 셀에서 다 내보내기에는 불충분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화염이 8개 셀이 가운데 빈 길쭉한 홈이 있습니다. 그걸 공용의 화염 분출구로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미사일은 한 셀에서 나오지만은 각 셀에서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가운데 길게 들이운 그 화염 분출구가 공용으로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밑에 것은 콜드 론칭이죠. 처음에 기본적인 발사를 위한 미사일을 바깥으로 내보내기 위한 추진제만 약하게 불을 붙인 다음에 하늘에서 올라간 다음에 발사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주 추진제 불이 붙는 방식이죠. 콜드 론칭이라고 그러고 저희 천궁 1 또는 천궁 2 대공 미사일에서 사용되는 러시아 방식이죠. 자, 이거는 화염 분출에 대한 부담이 훨씬 적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밑에 게 러시아 VLS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미국제 MK41에서 보이는 화염 분출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염이 그만큼 많이 안 나오기 때문이죠. 예. 자, 보시죠. MK41은 크기가 셀의 직경은 다 같습니다만은 사용하는 미사일의 길이에 따라서 셀프 디펜스 택티컬 스트라이커 버전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이 있고 스트라이커 버전은 길이가 7.7m에 이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한국형 수직 발사관 2 한국형 수직 발사관 1은 MK41을 모방해서 우리가 거의 똑같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스펙이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은 MK41에는
우리 미사일을 넣으려면 우리 미사일 정보를 줘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수직 발사관 KVLS-1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직접 개발한 미사일은 거기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대공 미사일용으로는 MK41을 쓰고 우리가 직접 개발한 미사일들 뭐 홍상을 하든지 대잠 로켓이죠. 홍상을 하든지 또 현무3 순항 미사일 그 외에 우리가 직접 개발한 미사일들은 MK41이 아니라 KVLS-1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세종대왕 배치 2를 하면서 처음으로 KVLS-2, 1이 아닌 2가 개발됐음을 이제 알려졌고요. 그거를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KVLS-2는 길이가 VLS 자체가 9.8m로 기존의 가장 긴 MK41 스트라이크형 이게 가장 일반적인 힘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죠. 이거보다 2m 이상 깁니다. 더 길이만 길 뿐만 아니라 폭도 MK41이 53cm거든요. 53.3cm인데 직경이 셀의 직경이 이거는 70에서 80cm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직경이 크고 두껍고 2m 이상 긴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세종대왕 2부터는 물론 세종대왕 2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향후 건조될 KDDX 그리고 한국경 호위함 배치 3부터는 이제 미제 MK41은 더 이상 쓰지 않게 됩니다. 우리 것만 쓰게 되는 것이죠. 예. 자, 이 그림에서는 MK41에 들어가는 미사일 그리고 그 최적이 얼마나 그 미사일의 VLS의 캐니스터를 채우느냐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제일 왼쪽에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죠. 현무3 순항 미사일하고 거의 최적이 같습니다. 그 다음 SM3 대공 미사일이죠. 예. 그리고 대탄도탄 요격용이고 SM6는 대공 미사일이죠. 그죠? 현재 주력이죠. 미국 해군에. 우리가 예전에 쓰는 SM2는 좀 작고. 자, 여기 보면 SM6에 제가 상대적으로 KVLS-2 굵기도 굵고 길이도 더 길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상대적으로 표시를 해본 겁니다. 예. SM6보다 저만큼 더 큰 미사일을 우리가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해군은 도대체 무슨 미사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자, 보시다시피 SM3와 SM6에 와서는 미국도 그 현재 사용하고 있는 MK41 수직 발사관을 꽉 채우는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또 사정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이 VLS의 덩치를 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MK57이라는 것이 지금 나오기도 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우리 KVLS-2의 크기가 얼마나 큰 거하니 MK41보다 큰 건 분명히 보이시죠. 우리 서방권에서 미국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은 독자적인 VLS 시스템을 갖춘 곳이 우리하고 우리는 이번에 이제 KVLS-2를 통해서 갖추게 되는 것이고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가 개발한 게 실버 VLS라고 있습니다. 이걸 영국에서 쓰고 이태리에서 쓰고 있어요. 이것도 길이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가장 긴 것이 그래도 7m밖에 안 됩니다. 네. 우리 거는 8.6m거든요. 미사일 크기로 봐서는. 네. 실제 길이는 9.7, 9.8m에 달하지만은 VLS는 밑에 화염을 위한 컨트롤하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미사일 길이는 최대 8.6m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돼요. 어쨌거나 서방에 있는 대표적인 세계, 우리나라 거 포함해서 세계의 수직 발사관 중에 저희가 가장 두껍고 가장 긴 미사일을 넣을 수 있는 그런 VLS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일본제 자료인데요. 오늘 보여드리는 것이 주로 위에 게 아마 일본에 있는 알레이버크급에 준하는 이지스 구축함의 도면인 것 같아요. 사진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거의 뭐 우리 세종대왕함하고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조가 우리보다 셀 숫자가 조금 적은데요. 이 앞에 보시면은 앞에 배치된 MK41 32개 셀이 보이고 후방에 64개의 지금 셀이 보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포인트를 갖고 봐야 될 것이 수직 발사관의 길이 때문에 이렇게 큰 함선에서도 구축함 중에서는 제일 큰 거 아니겠습니까? 콩고나 타고급으로 비춰지는데 세종대왕급과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부에 유의 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 뒤에는 상대적으로는 괜찮아요. 뒤에 자기가 높고 이게 헬리콥터 덱 때문에 높이가 있는 곳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앞부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 KVLS-2는 2m가 더 길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배치 1과 비교해서 세종대왕 배치 2는 그 모형을 보면은 앞부분에 수직 발사관을 배치하는 부분이 툭 튀어 올라와 있습니다. 한 포의 높이와 상대적인 걸 비교해 보십시오. 배치 1에서는 한 포의 바닥 높이거든요. 그냥 갑판 높이랑 같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으로 배치 2로 오면은 간판 위로 툭 튀어 올라와 있죠. 거의 한 포의 상단과 높이가 비슷할 정도입니다. 이게 길이가 2m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처음에는 이야기가 이 앞부분에 MK41 발사관을 장착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 모형을 봤을 때는 언젠가는 이거를 다시 KVLS2로 교체할 시간이 때가 되면은 그걸 염두에 두고 설계가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보시죠. 왜 셀 숫자는 줄었는데 공격력이 더 강화됐다고 하는 것인지. 위에 있는 배의 위에서 본 조감도는 지금 세종대왕 배치 1입니다. 뒤에 보시면은 MK41 32셀하고 KVLS1 48셀이 합쳐서 80셀이 있습니다. 이게 세종대왕 배치 2에 오면은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40셀로 바뀌게 됩니다. 2분의 1로 줄어들게 돼요. 그게 셀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을 보시면은 왼쪽에 KVLS2가 24셀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 KVLS1이 16셀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근데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설명이 없이 그냥 셀 숫자가 줄어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공격력이 셀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셀이 커졌죠. 대신에 커졌는데 숫자는 줄었죠. 공격력이 강화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가 MK41 미국제 수직 발사관을 쓰는 이유는 SM2 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셀당 SM2 한 발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LSAM이라고 중장거리 대공 미사일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 4년도에 체계 개발이 완료될 거고 지금 곧 생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순조로워서 이거를 보시면 대항공기용이 있고 대탄도탄용이 있는데 길이가 이게 뭐랄까 두께가 30cm에서 40cm로 추정이 됩니다. 훨씬 가늘어요. 현재 SM2, SM6보다 길이도 5.6m로 짧아요. 더 이제 이렇게 추정이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미사일의 형상이 이 사드랑 비슷하게 된 겁니다. 지금 날씬한 거 보이시죠? 이 사드 미사일도 직경이 37cm 밖에 안 되고 길이는 6m 정도입니다. 또 SM6에 비해서는 더 짧고 훨씬 가늘어요. 그래서 이게 그런데 LSAM은 이것보다 심지어 더 가늘고 더 짧습니다. 아주 날씬한 미사일인 것이죠. LSAM이라는 것이. 자, 그러면 이게 설명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금 공개된 자료 한화에서 KVLS를 제작하고 있거든요. 1도 그렇고 2도 그렇고. 여기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양쪽에 실제 상대적 비교가 가능하도록 제가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왼쪽에는 보면 KVLS 셀 4셀이 보이죠. 오른쪽에는 KVLS 1 16셀이 보입니다. 보시면 KVLS 2에는 LSAM이 동그란 파란 점이 LSAM 미사일입니다. 이 각 셀마다 4발씩 들어가요. 아시다시피 KVLS 1에는 한 발씩밖에 안 들어갈 겁니다. 크기가 어중간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KVLS의 지름이 직경이 70에서 80cm로 추정이 되고 LSAM은 그 직경이 30cm 중반이기 때문에 4발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KVLS2 같은 경우는 4셀에 16발이 들어가는 거고 KVLS는 16셀에 그냥 한 발씩 16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즉 KVLS2 4셀과 KVLS1 16셀이 미사일 수가 같은 겁니다. 자, 이거를 종합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셀의 숫자가 80셀에서 40셀로 줄었지만은 이걸 다 대공 미사일로 넣는다면, 그리고 실제로 대공 미사일이 다 들어갈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건 대공 미사일용이니까. SM2를 88에 넣었던 것을 비록 셀 숫자는 2분의 1로 줄었지만은 112발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80에서 112발의 대공 미사일로 숫자가 늘은 것이죠. 그렇게 이것을 보고 우리 군에서는 셀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공격력은 더 강화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KVLS2의 그 최적과 상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왜 수직 발사관 2를 개발을 했느냐? 무엇보다도 먼저 독자적인 VLS를 가진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 3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를 빼면은 미국 MK41 있죠. 러시아 본인들의 VLS가 있습니다. 그 다음 프랑스 정도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개발한 거 네 번째. 그만큼 우리 해군은 우리 군은 우리 독자적인 무기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은 열망이 상당히 강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냥 미국제 MK41 쓰고 그 표준에 맞추면 되는데 우리는 그러기가 싫은 것이죠. 예. 우리는 우리 미사일을 따로 개발해서 우리가 새로운 그 우리의 발사 장치에다가 넣고 싶은 것이죠. 예. 또 하나는 다른 나라에서 다 이렇게 여러 가지 VLS 형태가 있지만 대부분 직경은 동일하고 길이에 따라 조정을 합니다. 길이에 따라서 적은 배도 넣을 수 있고 큰 배에만 긴 걸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길이와 직경이 둘 다 이완화되어 있어요. 예. 그런 점에서 훨씬 좀 더 다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존의 VLS가 서방제든 프랑스 미국제든 프랑스제든 8개 셀이 한 세트인데 우리는 4개 셀을 한 세트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 효율성이 훨씬 좋지 않나. 어중간한 공간을 남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갑판의 그 소중한 갑판 면적을. 네,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큰 미사일을 넣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그 큰 미사일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LCM 4발만 넣는다? 그 아니라고 봅니다. 직경이 70에서 80cm 사이가 되는 그리고 길이가 거의 10m에 육박하는 미사일을 넣겠다는 계획이 최소한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했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굳이.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향후 우리 수직 발사관만 우리 함정에 쓸 예정입니다. 예. 전 세계에서 4번째 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영향권 내에 있는 국가들은 대부분 MK41을 그냥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프랑스와 같은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네. 자,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러시아제입니다. 러시아도 2가지를 쓰는데 아마 길이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10m 이상의 10m 정도에 달하는 긴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가운데 2개는 모르겠지만 2개는 확실한 미사일입니다. 야훈터, 오닉스라고 불리는 초음속 대한 미사일이고 제일 오른쪽에 것은 지르콘입니다. 극초음속이죠. 마하 9까지 올라간다는. 야훈터는 마하 4 정도, 4.5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예. 이 두 미사일의 직경이 약 70cm, 길이는 약 10m입니다. 예. 우리 KVLS-2의 최적과 비슷한 겁니다. 우리도 이중 연소 램제트 추진 기간을 개발 중이죠. 극초음속 무기의 일환으로. 예. 그 많은 것들이 러시아의 영향을 받고 있고 기술적 지원,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 가능성이 있겠지만 예. 일단은 70에서 80cm대의 직경이라면 지르콘 같은 미사일도 우리의 레이더망이 좀 올라와 있다. 개발하는 데 있어서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 세종대왕 배치 2에 처음 등장하는 KVLS-2에 그리고 왜 그것이 숫자는 줄더라도 셀의 숫자는 줄더라도 위력이 강한지 그 SM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